현재 미 해군의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 이란 인근에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병력이 집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요. 곧 큰일이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전쟁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센서스튜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영상만 보시고 하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7일에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핵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있었는데요. 3시간 30분 정도 핵 프로그램과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과 이란은 핵협상에서 최종 합의의 토대가 될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큰 틀은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합의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최장 3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비축분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타협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란 핵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와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틀을 합의했어도 세부 사항에 대한 견해차가 명확하다 보니까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JD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레드라인을 설정했는데 이란은 이를 인정하고 해결해 나갈 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레드라인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때 JD 벤스 부통령이 언급한 다른 방법은 군사행동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로는 이란이 이준의 협상 간격을 좁히기 위해 세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세부 사항을 합의하는데도 시간이 상당수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와 동시에 각종 군사 전력을 이란 인근으로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해군 전력의 3분의 1이 이란 인근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걸프전과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선 지난 48시간 동안 중동에 배치된 공중 전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F-35 전투기 최소 36대, F-16 전투기 36대, F-22 전투기 12대, KC-135 공중급유기 21대, KC-46 공중급유기 11대, E-3 전자전기 4대, E-11 전자전기 1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동에 배치된 전투기는 요르단에 배치된 F-15 전투기가 총 24대, 요르단에 배치된 F-35 전투기 총 12대인데 36대가 추가되어 48대, 요르단에 배치된 A-10C 공격기가 총 12대, 그리고 또 요르단에 배치된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총 6대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된 F-16 전투기가 총 12대인데 36대가 추가되어 48대, 그리고 중동 지역에 도착한 F-22 전투기 12대입니다. 그 외에도 중동 곳곳에 각종 공중급유기와 수송기, 드론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더 많은 전투기가 집결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54대의 F-35 전투기와 36대의 F-15 전투기가 집결한 상태고요. 여기서도 공중급유기와 수송기, 공격 드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총 2척의 항공모함 전단이 집결하고 있는데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링컨함은 이미 이란 인근 700km 안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링컨함에는 F-35 전투기 비행대대 1개와 FA-18 전투기 비행대대 3개, EA-18G 전자전기 비행대대 1개, CMV-22B 수송기 비행대대 1개, E-2D 조기경보기 비행대대 1개, 그리고 수송헬기 비행대대 2개가 있습니다. 또 어제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지브롤터를 통과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는데요. 곧 이란 인근으로 도착할 전망입니다.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에도 FA-18 전투기 비행대대 4개, EA-18G 전자전기 비행대대 1개, C2 수송기 비행대대 1개, E-2D 조기경보기 비행대대 1개, 수송헬기 비행대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항공모함 전단이 제일 무서운데요. 이미 중동 인근에 배치되거나 집결 중인 미국의 구축함은 총 21척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핵잠수함 3척도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 중인데요. 이 정도 수치는 배치된 미 해군 함대의 약 33% 정도입니다. 600발 이상의 전술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서 이란을 공격할 때 엄청난 화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공중전력과 해상 전력이 중동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된 것만 이 정도이고요. 더 많은 전투기와 공중전력이 집결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계속해서 중동으로 공중전력이 집결 중인 상황이기에 더 많은 공중전력이 집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송사에서 밝히길 미국의 이란 공격 준비는 일주일 이내에 다 끝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의 전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요, 단순 무력 시위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전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라 유지비도 상당하기도 해서 무력 시위로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므로 곧 진짜 공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2차 핵협상을 하면서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도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안보상의 예방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일부 구간을 일시 봉쇄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곳이다 보니까요.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막혀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 자체가 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도
2월 17일의 연설을 통해서 미국이 이란 정권을 전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지만 세계 최강의 군대도 때로는 너무 세게 얻어맞아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란의 강력한 미사일 전력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는 미국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이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란은 최대한 판을 좀 크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할 겁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틀어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길에 몇 발만 깔아도 드론이나 고속정을 이용해 유조선을 위협하기만 해도 해협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선박 보험료가 폭등하고 민간 선박이 항로를 회피하기 시작하면 수송량이 급감합니다. 이게 미국으로서는 좀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미군 기지 공격입니다.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이란은 막바지에 미국의 카타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곳곳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를 매우 현실적인 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미 호함대,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와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동부까지 공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드론을 대량 투입해 방공망을 소모하고 그 뒤에 미사일을 꽂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미군이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기지 운영이 마비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순간 미국 내 여론은 즉시 흔들릴 수 있죠. 또 미국은 절대로 혼자서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같이 공격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란도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텔아비브, 하이파와 같은 주요 도시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에로우 체계가 강력하긴 하지만 대량 포화 공격이 들어가면 방공망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토에서 대규모 피해를 보면 전쟁은 한순간에 확전됩니다. 물론 전망은 명확합니다.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보복하든 전쟁의 승패 자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냉정하게 계산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미사일이 많고 드론이 많고 대리전 세력이 많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제공권과 정보전에서 이미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벌어진 이란 이스라엘 충돌에서 이란의 방공망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전 세계가 확인했습니다. 이란은 자국 영공을 지키지 못했고 중요한 시설과 거점에 타격당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는 현대전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패배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의 레이더 기지나 방공미사일 포대는 초반에 대거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공중에서 상대가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운영하면 그 미사일은 점점 무력화됩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항공모함 2척, 구축함 21척, 핵잠수함까지 붙어있는 상황이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은 단계적으로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핵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파괴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다만 문제는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끌리느냐입니다. 이란은 전면전으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지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규군 전쟁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미국을 늪으로 끌어들이는 형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위협하고 중동 미군 기지를 계속 타격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길게 늘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이겨도 국제 유가 폭등과 물류 혼란이 장기화하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죠. 미국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이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이란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중동 전체를 불태우는 방식으로 판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져갈 수 있어도 전쟁이 끝난 뒤 남는 건 또 하나의 끝없는 혼란, 또 하나의 중동 늪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